안녕하세요. 농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농정매거진 이효아입니다. 여러분, 사만사온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가 보통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했기에 사만사온이라고 불렸는데요. 지난 1월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사만사온이 아닌 이란이론, 즉 하루 걸러 하루씩 한파가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에도 봄을 날리는 입춘과 우수가 모두 들어있지만 맹추위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하니 농가에서는 끝까지 한파 피해 없으시도록 긴장을 놓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꼭 체크하고 알아둬야 할 농업 정책과 정보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농정매거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농업인,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2026년 농정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26년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현장에는 청년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유통 전문가, 지방정부 관계자 등 약 13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농식품부가 올해 국민에게 성과를 약속한 10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2026년 농식품부의 10대 핵심 과제는 식량 안보 강화, 유통구조 개선 및 먹거리 돌봄 강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AI 스마트 농업 확산,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 강화, 재생에너지 확산, 청년농 양성 및 공동영농 확산, 농촌 활력 제고, 동물복지 강화, 축산업 구조 개선입니다. 농식품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청년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원을 정책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농산물 유통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 혜택을 높이는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제 본격화로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일자리와 복지를 함께 강화한다는 구상도 보고했습니다. 이번 농식품부 2026 업무보고 현장에서는 기후재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지원기금 확대 계획과 같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들도 다뤄졌습니다. 2026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이끈 송미령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임을 강조하며 이번 업무보고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파트너십 정신을 장착하고 올해 열심히 뛰어서 그 성과로 보답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 가운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비판적 의견도 폭넓게 받아들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농업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한 농업전망 2026 대회가 서울 잠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K농업 농촌대전환,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우리 농업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정책 산업 대응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농업전망 2026을 살펴보면 2026년 농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1.0%, 평년 대비 6.9% 증가한 63조 3,757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재배업은 전년 대비 2.1% 증가, 축산업은 전년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2026년 농식품은 수출액은 9.0% 증가하고 수입액은 0.6% 감소할 전망입니다. 농식품 수출액 증가는 정부의 수출 지원 체계 강화 및 K푸드의 지속적인 인기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지 면적은 2026년 전년 대비 0.1%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은 0.5%, 농가 인구 1인당 경지 면적은 1.8% 증가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쌀과 콩, 감자, 고구마 등의 식량작물 재배 면적은 증가하지만 채소나 과수 재배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가축 사육은 소 사육 마리수는 감소하고 돼지 사육 마리수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농업전망 2026에 따르면 올해 가구당 농가소득은 2.8% 증가해서 5,333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가 인구는 전년 대비 1.9% 감소, 농가 호수도 0.7%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 농업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국제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런 다중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서의 혁신, AI와 스마트 농업 기술의 확산,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 등 미래 지향적 농정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행사를 후원한 농식품부의 성미령 장관은 농업 전망이 단순한 수치 예측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 농가의 어려움과 기회를 균형 있게 반영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농업인과의 지속적 소통과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농업전망 2026에서 올해 농식품 수출액이 9%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우리 농식품과 농산업을 아우르는 K푸드 플러스 수출이 136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분야 수출액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억 달러 시대를 연 것입니다. 특히 라면은 전년보다 22% 가까이 성장하며 단일 품목 최초로 15억 달러 수출을 돌파했고 유럽 지역에서는 열처리, 가금육, 검역 협상 타결 이후 삼계탕, 닭강정 등 닭고기 가공품 수출이 400% 넘게 폭증했습니다. 농기계, 농약과 비료 등 농산업 분야의 수출액도 전년보다 8% 넘게 성장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160억 달러로 설정하고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5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가 산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축산물의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생산 단계부터 도소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해 가격 형성 구조 자체를 바꾸고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농식품부는 평균 32개월인 한우 사육 기간을 28개월로 4개월 단축하도록 유도해 사료비 등 생산비를 약 10% 절감할 계획입니다.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는 우량정액 우선 배정과 유전체 분석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농협 공판장의 직접 가공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통 기능을 통합해 비용을 최대 10% 더 줄일 방침입니다. 하나로마트에는 도매 가격 연동 권장 가격을 제시해 소매가 인하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돼지고기 유통 구조도 바뀝니다. 논란이 잦았던 이른바 지방 삼겹살을 막기 위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과지방 돈차돌, 적정지방 앞삼겹, 저지방 뒷삼겹으로 세분화하고 1+ 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기준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매시장 추가 개설과 가공업체의 돼지 구입 가격 공개를 통해 가격 투명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닭고기, 계란 가격 조사 체계도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됩니다. 또 계란 크기 표기는 국제 표준으로 바꾸고 계란 등급 판정 표시 방식과 중량 규격 합리화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및 가격 공정 확립을 위해 온라인 경매, 부분육 거래와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축산물 유통법과 축산물 시행규칙,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 고시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1차 농업고용 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 수급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기본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고용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과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9만 2천여 명으로 늘리고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공공형 계절 근로는 현재 3천 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6천 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역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하루 또는 이틀 단위로 농가에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농가가 직접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과 달리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에 고령 농민과 소규모 농가들에게 인기입니다. 단, 올해부터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 체납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운용하는 지역 농협을 130곳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해 외국 인력 도입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전체 농촌 인력 공급의 60%를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업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보험을 가입할 때 꼭 계산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년 수확량입니다.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준의 기후 조건에서 농가가 비배 관리 등 일반적인 영농활동 시 가입 농지 또는 과수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말합니다. 이때 평년 수준의 기후 조건이란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평년 수준의 재해 수준을 전제로 합니다. 평년 수확량 대비 보험 가입 연도의 수확량이 감소했다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가입 농지 또는 과수원의 과거 5년 수확량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지난 5년간 보험에 가입해왔다면 그동안 조사한 수확량을 바탕으로 평년 수확량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농업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과거 기록이 부족하다면 사전에 정해둔 표준 수확량을 함께 활용합니다. 표준 수확량이란 품종, 지역, 재배 방식 등을 고려해 표준적 방식으로 재배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예상 수확량인데요. 같은 조건에서 대체로 얼마만큼 수확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3년은 조사 수확량, 2년은 표준 수확량을 참고해 평년 수확량을 정하는 거죠. 농업보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고 평년 수확량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를 거르지 않고 악성 가축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장의 경우엔 국내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언어 장벽으로 방역 교육이 잘 되지 않아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위험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가금 농장, 안전하게 지키고 큰 손실을 피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5가지 핵심 수칙을 정리해봤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농장에 있다면 잘 보시고 다시 한번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장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가금류 핵심 방역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방역 수칙 하나. 농장 출입 시 외부 복장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독 후 방역복과 전용 신발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핵심 방역 수칙 둘.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으로는 출입해서는 안 되며 뒷문은 폐쇄하고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핵심 방역수칙 셋. 전실에 출입할 때는 기존의 방역복을 입고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실에 설치된 색깔이 다른 장화와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손 신발 소독 후 출입해야 합니다. 핵심 방역수칙 넷. 기계나 장비가 농장이나 축사내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세척 소독 후에 이동하고 이동 경로도 소독해야 합니다. 핵심 방역수칙 다섯. 농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철새 도래지에서 낚시, 산책 등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주변에서의 영농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안전한 농장 방역을 위한 첫걸음. 가금류 핵심 방역수칙 5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농장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균형 성장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9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강화로 이를 위해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대폭 확충해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 편의 장비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밭농업 기계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마늘, 양파 등 주요 8대 밭작물을 중심으로 파종, 정식, 수확까지 전 과정의 농기계 개발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병해충 대응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AI 트랩을 활용해 병해충을 신속히 진단해서 방지하고 장기 저장 기술의 현장 적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농업과학기술에 전격 융합해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육종 기술로 기후 적응 품종을 육성하고 AI를 활용해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의 정확도와 이용률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은 K농업기술과 농산물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프리미엄 수출 단지를 육성해 K농산물의 수출 확대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민과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농촌진흥청, 2026년에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파시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카파시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과 아프리카 회원국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해 농식품, 축산, 농촌 지도와 같은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현지 적용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해 보급하는 직무 연수 프로그램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카파시와 함께 현재 아프리카 대상 청년과학자 현장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과학자 프레데릭 소사를 함께 만나보실까요? Hello, my name is Frederick Leo Sosa from Ghana. I am a research scientist and a plant pathologist from CSIR Oil Palm Research Institute. My experience in the CAFASI training program has been very meaningful. I have enjoyed learning in a well-organized environment, meeting new colleagues, and gaining hands-on experience in microbial resource management. Thank you. My main goal for this training program in Korea was to improve my skills in microbial resource management, especially in fungal identification and preservation techniques. I also wanted to learn how a well-organized culture collection operates. This experience has contributed a lot to my professional development. I also gained new technical skills, learned more efficient laboratory practices, and strengthened my ability to work in an organized research environment. These skills will support my work and help me contribute better to my institute. Okay, thank you. After returning to my country, I plan to apply the skills and experiences I gained in Korea to strengthen microbial resource management.
The technique I learned, such as fungal preservation, molecular identification, and organized culture collection practices, will directly support our work at my institute. One of my goals is to advocate for development of a stronger national collection system. This training has shown me how valuable well-maintained microbial resources are for research, agriculture, biotechnology, and disease management. I hope to help promote the idea that Ghana needs a coordinated, well-managed microbial resource center, just like the system I've observed at KACCA. I also plan to share what I learned with colleagues and students so we can build capacity together and create a more efficient and reliable framework for microbial resource conservation in my country. Thank you. Okay. To other young African scientists thinking of applying for this program, I would like to encourage you. It is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practical skills, gain international exposure, and grow professionally. If you are curious and willing to learn, this program will really benefit you. I strongly recommend you applying. Thank you. Kafasi Fighting. 겨울철 추운 밤에 꽁꽁 언 과일나무가 낮에 햇볕을 받아 온도가 올라가면 껍질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언피해라고 합니다. 볏짚으로 과일나무를 감싸거나 일반 페인트를 나무 밑동에 바르는 이유가 다 이런 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농촌진흥청이 국내 기업과 협업해 더 효과적으로 언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과수 전용 수성 페인트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페인트는 햇빛 반사율을 높여 낮 동안 과일나무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밤에는 급격한 냉각을 완화하는 차열 기능이 크게 강화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나무는 낮 동안 13도 이상 온도가 올라갔지만 언피해 예방 전용 페인트를 바른 나무는 상승폭이 3도 안팎에 그쳤습니다. 아침이나 밤에 이제 낮은 온도에 이제 노출되어 있던 나무가 이제 주간부에 급격하게 온도에 상승이 되면서 수축화 팽창이 일어나면서 동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페인트를 이제 바르게 되면은 이런 온도 편차를 줄여줌으로써 동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페인트의 방수성도 많이 좋아져 기존 제품은 과일나무에 수분이 3분 내로 침투했지만 개발 제품은 40분 이상 수분을 차단했습니다. 페인트의 방수성이 높아 수분 유입을 막으면 세포막 파손을 방지해 동해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언피해 예방 페인트, 과수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흐뭇하네요. 일 년 중 지금이 가장 맛있는 과일, 뭔지 아시나요? 빨간 옷을 입고 녹색의 꼭지 모자를 쓴 딸기입니다. 건강에 좋은 최고의 보약은 제철 음식이라고 하죠. 겨울에 더 맛있다는 새콤달콤한 딸기, 저와 함께 맛보러 가실까요? 한겨울에 즐기는 사랑스러운 과일 딸기. 차갑고 긴 겨울을 나는데 달콤하고 향이 좋은 딸기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한의학적으로 딸기는 열을 내려주고 진액을 보강하는 효능이 있어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로 발생하기 쉬운 면역력 저하와 피로 누적을 다스리는 데 좋은데요. 딸기 특유의 시원한 성질과 풍부한 수분은 호흡기의 건조함을 달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딸기의 붉은색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딸기의 풍부한 비타민은 겨울철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오늘은 향긋하고 달콤한 맛의 겨울 딸기를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 디저트 딸기 판나코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손질한 딸기는 꼭지를 따고 정방형으로 잘라줍니다. 장식용 딸기를 챙겨둔 뒤 나머지는 믹서에 곱게 갈아줍니다.
얼음을 넣은 차가운 물에 판 젤라틴을 넣어서 불려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차가운 물에 불려야 젤라틴이 녹지 않습니다. 생크림과 우유, 설탕 40g을 넣고 약한 불에서 설탕이 녹을 수 있게 천천히 끓여줍니다. 불린 판 젤라틴은 물기를 꼭 짠 뒤 절반 양인 6g만 크림에 넣고 뭉치지 않게 잘 저어서 녹여줍니다. 투명한 용기에 푸딩 크림을 부어 2시간 정도 차갑게 식혀주고요. 갈아놓은 딸기에 남은 설탕을 모두 넣고 약한 불에서 저어주며 끓여줍니다. 설탕이 녹아서 끓어오르면 물기를 짠 나머지 판 젤라틴을 넣어주고요. 이번에도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면서 녹입니다. 차게 식혀놓은 크림 푸딩 위에 딸기 시럽을 부어준 뒤 냉장고에 넣어서 단단해지도록 차갑게 식혀줍니다. 딸기 크림 푸딩이 표면에 굳었을 때 그 위에 장식용으로 남겨둔 딸기를 올려서 꾸며줍니다. 자, 이탈리아 디저트 딸기 판나코타 완성입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와 고소하고 부드러운 크림이 전해주는 행복한 순간. 이 겨울 달콤한 겨울 딸기의 맛을 시원하고 특별하게 경험해보세요. 장거리 마라톤 주자가 출발선에 서면서 마지막으로 신발끈을 다시 묶고 컨디션을 점검하듯 많은 농부님들에겐 2월이 1년 농사라는 장거리 마라톤을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게 잘 점검하시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 제철 보양식 챙겨 드시고 체력도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농정 매거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